페이지에 14번. 뭐 대소관계 비교하라고 나와있죠? 네.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네. 네. 이 세 가지로 다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먼저 A랑 C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2루트 6 플러스 3이고, 여기 부등호가 있을 거고, 2루트 6 플러스 2루트 3인데, 똑같은 애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질 거고, 자, 얘는 루트 9고, 얘 집어넣으면 루트 10이죠? 그러니까 루트 12가 더 크네. 그러면 A랑 C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C가 더 크다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두 개를 확인해 보면 먼저 2루트 3이 있어서, 네, 또 2루트 3이랑 2루트 6 플러스 2루트 3이 있으면 2루트 3도 비교할 필요가 없을 거고, 얘는 집어넣으면 루트 24고, 얘는 루트 붙이면 루트 25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계산할 필요가 없네? B가 제일 컸네요. 그죠? 얘랑 얘랑 합치는 걸 보니까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이 B고. 자, 비교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되고, 다시 이제 63페이지 뒤에 페이지로 갈게요. 63페이지에 9번이었어요. 자, 63페이지에 9번은 뭐 루트 2랑 루트 5가 될 수 있게 우선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먼저 보니까 루트 180은 18 곱하기 100이라고 쓸 수 있는데, 100은 10으로 나오고요. 루트 8은 3루트 2니까요. 루트 8은 3루트 2 맞죠? 3의 제곱 곱하기 2여서 그래서 3이 나오고, 루트 2가 나와서 30 루트 2. 근데 그걸 A라고 쓰라 그랬으니까 30A. 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셔야 하고요. 네, 강수의 학생 아직 안 왔고요. 네, 나머지는 다 왔습니다. 네. 다음, 얘는 루트 1000분의 25.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꺼내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자분모에 똑같이 10을 루트 10을 곱하는 거죠. 루트 10을 똑같이 이렇게 곱하라고. 그럼 얘는 100으로 나올 거고, 얘는 25가 나올 수 있잖아요. 5로. 그러니까 5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5랑 10은 약분이 돼서 20분의 1이고, 루트 10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5가 루트 10이거든요. 루트 2랑 루트 5로 사용을 하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20분의 1 AB.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30 더하기 20분의 1 AB니까 4번. 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1번만 하면 돼요. 자, 64페이지 21번은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꺼낼 수 있었다면 그럼 반대로 루트 안에 문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얘를 루트 안으로 내셔야지. B도 루트 안으로 넣어야 돼. 그러면은 이걸 안에다 집어넣으면 A분의 들어가면서 제곱이 되는 거니까
a제곱 b,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서 제곱이 돼야 되니까 ab 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약분은 되죠. b가 두 개 있었으니까 분자분모에 하나씩 없애고, a도 분자분모에 하나씩 없애면 루트 ab 더하기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근데 ab가 25라고 나왔으니까 루트 25 더하기 루트 25가 될 거고, 네, 그래서 5 더하기 5 답은 10. 꺼낼 수 있다면 집어넣을 수도 있다. 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더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할 거? 24번. 24번? 65페이지? 네. 자, 65페이지 24번 더 할게요. 자, 2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죠, 문제가. 자,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점 G는 선분 ABC의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 이런 거 다 기억해요? 네. 무게중심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저기 나누는 3, 2대1. 그쵸. B가 2대1이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였어요. 요게 2대1이야. 자,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 문제. 자, 근데 이제 또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배운 건 피타고라스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한 말은 2등변 삼각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4루트 3이고 여기도 4루트 3이었을 텐데 수직 이등분하죠. 그러니까 요 짧은 길이가 2루트 3이 된다는 걸, 네, 구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다시 여기 있는 AD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이 높이.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하는 거예요. 얘 제곱 4루트 3의 제곱은 h의 제곱 더하기 2루트 3의 제곱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원래 특수각으로 하면 1대 루트 3대 2여서 그냥 바로 6이라는 걸 아는데, 네,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16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의 제곱은 얘는 4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얘는 48, 얘는 10이니까 빼기 12, 이게 h의 제곱, 그래서 h의 제곱이 36이니까 h가 6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h가 6인데 2대1로 나누라 그랬죠? 그러니까 6을 2대1로 나누면 요 길이는 4가 되고 요 길이는 2가 되겠지. 자, 문제에서는 a지? 그러니까 답은 4. 이런 식으로. 또 있을까? 없죠? 네, 그럼 오늘 진도 이제 나가면 결정할 거 없죠? 24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오늘 해야 될 게 곱셈 공식입니다. 근데 곱셈 공식은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냥 필요한 방식인 거예요. 네. 혼합계산, 뭐 분배 법칙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네, 그거랑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게, 네, 이제 곱셈 공식에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고요. 좀 외워야 될 공식들이 몇 개 있는데 안 외우셔도 솔직히 설명 들어서 이해를 하신다면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좀 좋은 방식인 거고. 자, 여기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곱셈 공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 지금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가로 곱하기 가로를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쪽 가로가 있고 이쪽 가로가 있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다 한 번씩 곱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씩 전부 다. 네. 이렇게 곱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곱셈 공식의 한 반은 배운 거야. 이게 그냥 이것만 알아도 거의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방식만 생각을 하셔도. 근데 이제 곱하는 것 자체도 원래는 여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A가 이쪽 가로랑 곱해진 거야. C 플러스 D. 그리고 여기 더하기가 여기 있고 얘 B가 또 이쪽 가로랑 곱해진 거야. 이렇게 써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분배 법칙이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각자 곱하니까 AC가 얘고, 이렇게 곱하니까 AD가 얘고, 이렇게 곱하면 BC가 얘고, 이렇게 곱하면 BD가 얘가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중간 과정을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런 방식이어서 분배 법칙이 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각자 하나씩 다 곱하시기만 하시면 네, 이게 이제 전개를 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얘도 그냥 한번 보고 가면 그냥 얘랑 곱해서 2x제곱, 얘랑 곱해서 x, 얘랑 곱해서 4x, 얘랑 곱해서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동류항이 있냐. 네,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다 썼죠. 네, 전개를 하실 때 뭐 이렇게 옆으로 쭉 써도 되지만 동류항은 어차피 그 다음에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라인을 맞추는 게 낫겠지. 그냥 계산을 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동류항이 이렇게 보이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이제 오늘은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아마 다음 타임이 되면 얘를 다시 얘로 바꾸는 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거는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전개하면 곱셈공식. 다시 이 전개한 걸 가로가 있는 모양으로 거꾸로 만들어주는 건 인수분해.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전개하는 것만 먼저 배우게 되는 거고, 네,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를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밑에 이제 곱셈공식이라고 해서 네, 나와 있는 거. 뭐 옆에 도형 모양이 나와 있는데 도형 모양은 아직 뭐 그렇게 잘 모르셔도 돼요. 네, 그냥 전개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차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다는 걸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냥 옆에 이렇게 그림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지금은 이 그림에 대해서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전개하는 방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방금 전에 배운 걸 생각하시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면 되거든요. 제곱이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모양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곱하면 a제곱, 한 번 곱하면 ab, 이렇게 곱해도 ab, 이렇게 곱하면 b제곱. 그래서 식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네, 이렇게 그냥 쓰시면 공식을 안 외우셔도 되거든요. 근데 왜 외우라고 하냐? 오래 걸리니까. 되잖아. 간단해. 왜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오래 걸리니까. 빨리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빨리 쓰고 싶으면 이 공식을 외웠다면 그냥 얘 제곱해서 쓰고, 뒤에 거 제곱해서 쓰고, 두 개 곱한 다음에 2 곱해서 쓰고,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 이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네, 과정 자체가 그냥 얘가 바로 얘가 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푸는 속도가 이제 느리니까 좀 빨리 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차피 a-b를 두 번 곱하면 되지만 빨리 쓰고 싶으면 얘 제곱해서 쓰고 마이너스 b를 제곱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곱해서 쓰고 a랑 마이너스 b를 곱해서 2를 곱한다고 쓰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얘는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는 더하기니까 합이고 얘는 빼기니까 차. 그래서 합이랑 차가 곱해진 식이다. 그래서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 네, 곱셈 공식에서는. 네. 뭐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얘가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유리화를 배우셨잖아요. 유리화 할 때도 얘가 계속 사용될 거야, 이제. 자,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는 똑같고 부호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실 때에는 방금 전처럼 전개하는 것도 보여줄게요. 네, 그럼 얘 a제곱, 얘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데 동류항이 서로 없어지죠. 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그래서 그냥 쓰실 때에는 앞에 거 제곱해서 쓰고 뒤에 숫자 제곱해서 쓰고 그냥 빼라.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차 공식을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뭐 4번, 5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쟤는 외우지 마세요. 네. 전개하는 게 더 빨라. 네, 그냥 한 번씩 곱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굳이 얘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4번, 5번은. 근데 이제 좀 4번 같은 경우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쓰기 했을 때 어떻게 쓸 거냐면 어차피 분배법칙 할 건데 얘랑 곱하면 x제곱이겠죠. 얘랑 곱하면 맨 뒤에 있는 상수항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쓸 때에는 이 상수항끼리를 더한 거야. 네,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얘 전개해보면 x제곱 1이랑 2랑 곱하면 2, 1이랑 2랑 더하면 3x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건데 안 해오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2차 방정식 할 때 요 뒤에 부분은 상수항은 여기 가로에 있는 숫자끼리 서로 곱한 자리고 여기 x 앞의 개수는 여기 가로에 있는 숫자끼리 서로 더한 자리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뒤에 단원을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돼요. 네. 문제를 풀 때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얘는 뭐 전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전개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밑에 있는 요거 참고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었어요. 얘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안에 있는 부호가 둘 다 바뀌어 있는 요 모양이어도 얘 전개하면 얘야.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 얘랑 그러면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식을 쓸 때에는 이 가로 앞 밑에 있는 이 문자 앞에 마이너스를 웬만하면 안 붙여요. 네, 여기를 웬만하면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지 전개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부호도 신경 안 쓰게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나타내지 말고 얘를 바꿔서 쓰라고. 네. 근데 바꿔서 쓰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고 마이너스로 묶은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곱해진 게 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인 거고 a 플러스 b a 플러스 곱한 게 제곱인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맨 앞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러면은 바꿔서 써라.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부호를 그냥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요 규칙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둘 다 하나씩 마이너스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곱하면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가로 안에 있는 부호만 바뀐 거야. 얘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걸로 확인했을 때 얘도 묶고 얘도 묶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b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이렇게 마이너스 묶인 거랑 마이너스 묶인 게 곱해져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네, 이제 다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 앞에 이런 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좀 바꿔서 써야 될 거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네, 문제를 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여기는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연습하시면 되니까 이따가
여기 교과서 대표 예제부터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할 게 있는지 잠깐 보면, 네, 우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려야 할 거, 네, 여기도 우선 없어요. 기출 공략.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여기는 몇 개 풀어줘야 되겠네요. 1번부터 잠깐 볼게요. 네. 1번에 보시면, 자,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얘를 전개했을 때, 뭐, 요 모양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이제 비교해보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얘는 그냥 하나씩 곱하죠. 그러면 2AX제곱. 이렇게 곱하면 6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7AXY.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21y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얘랑 비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2a가 8이어야 되니까 2a는 8이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b여야 되죠? 그러니까 6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b라고 쓰시면 되고, 자, 뒤에는 똑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얘를 봤을 때 a가 4가 되니까 이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셔서 6 마이너스 4, 28, 네, 이게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b의 값은 빼면 22,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자,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a랑 b를 더하라고요? 그러면 2번 26.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도 다 전개를 하는 건데,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비교를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하지 맙시다. 3번도 그냥 전개하는 거고, 합차공식 5번을 계산해라. 5번도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는데,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전개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전개하기 전에 조금 더 그냥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네, 공통인 게 있으면요, 얘도 지금 합차공식이고 얘도 합차공식이니까, 네, 합차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제곱으로 하는 거죠. 36x제곱, 예제곱도 하죠. 4y제곱에 빼기.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4에 얘 제곱하면 y제곱, 얘 제곱하면 x제곱에 빼기. 자, 이렇게 쓰셔서 36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4x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동류한끼리 계산을 하셔라. 그래서 40x제곱 마이너스 8y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써라. 자, 이런 거니까. 자, 그 얘기도 해봤고요. 다음 6번이요. 자,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합차공식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합차공식이 먼저 하나가 보이셔야 되고, 얘를 합차공식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어차피 1은 여기에 제곱이 돼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니까, 1은 똑같은 수가 반복해도 1이기 때문에 몇 제곱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모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합차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얘 제곱하면 x 4제곱이 되고, 얘 제곱하면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원래는 1의 4제곱이라고 써 있어야 됐겠죠? 네. 근데 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얘랑 또 합차 공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x 8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여기까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a가 8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그걸 a 더하기 2b에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8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6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뒤에 가면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더 할게요. 2 플러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똑같은 방식인데 2의 4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써있다. 네. 이 문제도 이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뭐가 없죠. 네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빼기가 있어야지 합차 공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빼기가 없다고. 자 그러면 그때는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뭐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은 어디든 곱할 수 있는 수니까요. 그죠? 근데 이 1을 그대로 나타낸 게 아니고 얘를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숫자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써도 1이잖아. 네. 이해되시나요? 네, 2 빼기 1이라고 써도 1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합차공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빼기 1. 다시 합차공식하면 2의 4제곱 빼기 1. 다시 합차공식을 하면 2의 8제곱 빼기 1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하나 더. 숫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방금처럼 생각을 했을 때 앞에 또 3 빼기 1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방금처럼 유형을 이제 아신다면. 근데 여기 앞에 그럼 3 빼기 1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3 빼기 1은 몇이에요? 2요. 네, 2는 마음대로 곱할 수는 없거든요. 마음대로 곱할 수 있는 숫자는 1뿐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2분의 1도 앞에 해주는 거지. 1을 무조건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얘가 1인 걸 아니까 계산은 얘를 먼저 하고 자, 계산도 이제 이런 게 계속 보이면 다 계산할 필요 없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얘 제곱해서 빼기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의 8제곱 빼기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거야. 합차공식 계속하면. 이제 많이 해보다 보면 이제 이게 보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2분의 1이 앞에 있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방식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드려야 될 게,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10번 자 27페이지의 10번은 자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은 얘를 전개하라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냥 전개해도 되긴 하는데 네. 그냥 전개하면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이 a를 뒤에 있는 3개 곱하고 마이너스 b도 3개 곱하고 5도 3개 곱하면 돼요. 그럼 9번 곱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9번 곱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불편한 거지. 네,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냥 9번을 곱하는 게. 그래서 얘를 좀 바꿔주죠. 근데 이제 바꿔줄 때 시환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죠. 시환이라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b 빼기 5를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보이셔야죠. 네. 마이너스로 묶어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쓰면 a 마이너스 a가 되고 a 플러스 a가 되니까 합차 공식이 보이죠? 그래서 얘 제곱하고 빼기 a제곱이라고 한 후에 다시 b-5를 여기다 대입해 주셔서 네,
b-5의 제곱이 되면 이제 여기서 전개하시라고요. b제곱에 2개 곱하고 곱하기 2면 마이너스 10b 뒤에 제곱하면 25가 돼서 마이너스 분배 법칙을 다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0b 마이너스 25라고 전개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환이라는 걸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전개를 하셔라. 근데 그게 안 보이시면 그냥 전개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런 방식. 그 다음 11번 다 뭐 계산 방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뭐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많이 봤죠. 네.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을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4개의 직사각형을 띄어서 따로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길을 없애고. 네. 그러면은 이 가로가 지금 4a 빼기 3이 되고 폭이 3이었으니까 이건 세로였죠. 세로가 4a 빼기 3, 가로는 5a 빼기 3이라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셔서 5a 빼기 3, 4a 빼기 3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하시면 하나씩 곱하면 20a 제곱 마이너스 15a고 마이너스 12a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7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넓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13번은 금넓이니까 됐고 12번 곱해야 될 거 잘못 곱했다. 이것도 뭐 앞에서 많이 나왔었죠? 곱해야 될 거를 잘못 곱했다.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 좀 풉시다. 자, 얘는 2x 플러스 a에 5x 마이너스 3을 곱해야 할 거를, 그럼 이게 이제 바른식이겠죠? 동그라미라고 표시할게요. 바른식이니까. 잘못된 식이 이제 있는 거죠. 2x 플러스 a에 3x 마이너스 5를 곱했더니 6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40. 바른식 잘못된 식 기억하시죠? 네. 문제의 유형만 바뀐 거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곱해 주시면 얘는 6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a x 마이너스 5a라고 이렇게 쓰신 후에 비교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얘랑 같아져야 돼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3a는 17이고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45. 그래서 a가 9가 나오게 되네요. 네, 자, 그래서 a의 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 넣어봐도 17이 되니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A 자리에다가 9를 대입하셔서 전개하셔라. 그래서 전개하면 10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45 그러면 39x 마이너스 27. 자, 이게 바르게 계산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은 우선 여기까지. 네. 자, 27페이지까지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곱셈 공식 활용 부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